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누그러들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연일 폭염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지수도 심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 역시 35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장 더운 지역은 군위와 칠곡으로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한편 지루하게 이어지는 폭염에 남은 한 주도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 길고 긴 폭염에도 끝이 보일 전망입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33도로 또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처설을 기점으로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31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이번처럼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관문이 통과됐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가 적정 판정을 해 이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동안 국방부 주관으로 비공개 진행된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건의서가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0점 만점에 900점 초반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터를 개발해 사업에 쓰일 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600점으로 배정돼 가장 비중이 높았던 현 공항터 활용 방안이 평가위원들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구시는 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마무리되면 현 공항터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과 미래산업, 친환경 주거단지 등 이른바 대구 휴노믹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LH 정도는 돼야지 사업 시행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LH를 4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LH뿐만 아니라 또 가시 컨소시엄에서 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 지자체의 주민투표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대구시에 종전부지 개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재원 조달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화하는 가운데 주민들 간의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사드 배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제3의 터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 달 남짓,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제 제3후보지 검토 발언한 직후 어제 열린 주민들 간의 토론회. 마이크를 잡은 주민들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 반대를 고수하며 갈라진 민심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초전이든 까치산이든 엽속산이든 그 어디든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곳에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지하고 단결하기를 원합니다. 곧 다가올 농번기, 생활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3의 터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제3안으로 타 지역으로 배치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방장관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답을 주고 갔는데 투쟁위에서는 왜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투쟁위와 군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거나 정치권과 국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등 투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드를 대처를 하면서 성주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화 규정.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효과적인 투쟁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모아서 또 논의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드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출된 만큼 앞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중한 자녀의 첫돌을 준비하는 부모들, 하객들을 위한 답례품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달 초부터 답례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려 전국에서 수백 명의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아이의 돌잔치를 앞둔 주부 김모 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답례품을 주문했습니다. 싸고 품질이 좋다는 엄마들의 후기를 믿고 신청을 했지만 최근 업체가 연락을 끊어버려 답례품도 미리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본 것보다도 더 싸게 해주겠다. 그리고 3명 정도 공고를 진행하게 되면 10개를 무료로 추가 증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다른 엄마들도 구해서 했는데 저 때문에 그분들도 피해를 입고. 답례품은 대부분 한두 달 전에 주문하고 나중에 배송을 받다 보니 피해를 돌잔치 당일이 돼서야 알게 돼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날 돼서 1시간 전에 도착 안 해서 전화하기 시작하니까 전화기도 꺼져 있고 당황했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문제의 업체는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물건을 팔았는데 이달 초부터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300여 명에 피해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본인은 뭐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지금 부인을 하는데 영업 행태가 우리가 봐서는 그거는 뭐 기정사실로 그거는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지 그 돈을 딴 용도로 써버리니까 터지게 돼 있지.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최저가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업체는 한 번쯤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가 쌀의 날이었습니다. 쌀 재고가 늘고 소비도 거의 반토막 나면서 가격까지 떨어져 농가 시름이 깊은데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 보시죠. 쌀의 날을 맞아 거리에서 우리 쌀로 만든 빵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쌀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소비 촉진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예, 우리 쌀빵입니다. 우리 쌀 이용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2015년에는 62.9kg으로 10년 사이에 41%나 급감했습니다. 밥 대신 빵 같은 다른 먹거리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활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간편식과 즉석밥, 떡 같은 쌀 가공 산업이 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맛과 기능성을 더한 새 품종 개발도 활발합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수 전용으로 개발된 새구아미, 또 막걸리 전용 품종인 설갱, 그리고 글루텐 없는 쌀에 소화가 잘 되는 쌀, 항산화 쌀까지 지금까지 개발된 기능성 쌀은 30여 종에 달합니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수량성까지 가미돼서 가공성까지 좋아지는 그런 품종들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미국에 이어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낙동강의 녹조와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동강보의 상시 개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민주 이원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8개 보의 수질 개선을 실험한 결과 8개 보 모두를 일시 개방한 시나리오가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모든 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관리 수위도 모니터링해 적절하게 수위를 낮춰 관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달구시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주민 제안 사업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전자투표로 최종 확정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7개 분야 1,700여 건의 주민 제안 사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413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자투표를 하며 최다 득표 순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내년 주민 제안 사업의 예산 반영 목표액은 100억 원 정도며 최종 결정된 사업들은 내년 대구시 당초 예산에 편성해 오는 10월 말 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년 예산에 최종 반영됩니다. 달구시가 지역 산업단지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오래된 작업장을 개보수하거나 복지 환경시설을 개선할 때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개선 공사에 들어가는 총공사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개 기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빌려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 한 명당 한 달 기준 최고 30만 원 이내에서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1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는 일요일 저녁 7시 홈에서 부산을 상대로 2016 K리그 챌린지 30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수요일 홈에서 열린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전반 초반 선취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3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역전패해 손현준 감독 대행 체제 이후 첫 패배와 함께 리그 순위 2위에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7무 3패로 승률 50%에 그친 대구FC는 리그에서 4번째로 홈 승률이 낮은 만큼 이번 경기를 잡고 선두권 추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의 수출은 15억 8,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휴가로 조업 일수가 줄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자제품이 36%, 광학 제품이 23%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수입은 6억 7,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들었습니다.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전자 부품 수입이 28% 줄었고 광학 기기류 수입도 36% 줄었습니다.